처음에 대마 나왔을 때 저 실드 쳤습니다. 졸피dim도 실드 쳤어요. 프로포폴도 실드 쳤어요. 근데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위노를 사는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진료 현장에서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길게 보면요, 최소한 지팔직고는 면하고요, 기본적으로 중박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너서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나 매일 우리 회사 욕하는데? 우리 사장 욕하는데? 나 엄청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장이 또라이인지 사이코인지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를 진정한 이너서클, 즉 내 집단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4년 1월 12일 기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싫어진다는 A씨의 사연입니다. 이 기사가 화제가 되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퍼날라졌습니다. A씨가 저리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력이 없다. 둘째는 자식끼리 차별하고 경쟁을 시켰다. 셋째는 훈육을 부모의 기분대로 해왔다. A씨는 또 말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우리 부모가 인격적으로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애를 낳아 키우는 것도 자신이 없다. 이 기사가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당연하다는 의견과 그래도 부모인데 저리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뻔한 갑론을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주제죠.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제가 할 몫은 아니고요. 하지만 A씨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너서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한 사람이라서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을 만났어요. 이 동생이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되게 좋은 분이라고 말했다네요. 이 동생은 원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 친정 아버지는 개차반인 사람이라고 정말 창피한 마음으로 예비 신랑에게 고백을 했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둘 다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 동생이 얘기해도 남편이 알아듣지 못했고요. 부부 모임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부들이 요새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 진짜 착한 며느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은 자기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죠. 네 남편은 자기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가 40줄이 넘어서야 아는 거야? 마누라가 목이 터져라 힘들다고 말한 건 다 귓등으로 들었다냐?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구나. 언니 말이 다 맞아. 내 말 다 귓등으로 들은 거지. 나 처음에 결혼할 때 좋은 시부모님이신 줄 알고 엄청 좋았잖아. 친정 부모에게 못 받은 부모 사랑 받겠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엄청 시부모님께 잘했거든. 지금은 시부모님이 한 번만 더 나를 건드리면 지금 아파트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갖고 이혼하자고 통보해버렸다. 남편이 본인 부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안 거죠. 자신이 속한 이너서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인격적으로 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해야죠. 연예인 자식에게 빨대 꽂는 부모들 우리 보잖아요. 내 부모는 자식 등골 뽑아먹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속상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외래 환자분 중에 JMS 키즈분 계십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고 많은 JMS 키즈들이 JMS를 나왔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은 훨씬 전에 JMS를 탈퇴했고요. 사회에 나와보니 이상하더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일치하지 않더래요. JMS에서는 자기들만의 결속력을 강조해서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교류를 되도록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격이 외향적인 분이셨던 거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알고 어울리는 거 좋아했고요. JMS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늘씬하고 예쁜 여자 신도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것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알려주어서 알았다고 하고요. 교주의 사상을 역시 전혀 몰랐다는 거죠. JMS가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일반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JMS를 나오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JMS 열성 신도인 부모랑은 의절했고요. 본인이 유소년, 청소년, 성인기에 알고 지냈던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잘라냈다고도 하고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같이 음악하고 알고 지내던 형들도 전부 JMS 키즈였는데 다 잘라낸 거죠. 세상에 홀로 던져져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너서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이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발을 뺄 수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개차반 부모도 아니고 사이비에도 안 다닌다. 그래서 나 엄청 똑똑하다 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하게 걸리는 병이 있거든요. 무슨 병이냐면요. 종교병이요. 내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그러다.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약한 인간인지라 일시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막 이러면서 실드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병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옳다고 박박 우기잖아요. 어느 정권이건 잘한 거 못한 거 골고루 다 있잖아요. 정치병 환자들 또한 귀 막고 눈 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지역색 황자병도 그렇습니다. 논리가 없죠. 또 연예인 신화병도 만만치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들이 몇 개 있죠. 학폭 문제, 위안부 문제, 군대, 불륜, 요 정도는 국민정서상 잘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음주나 마약, 경력 조작 이런 것은 좀 용서받고 부활한 연예인도 좀 있고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죄를 저지르면 손절해야죠. 연예인 실드도 좀 정도껏 쳐야지 쳐지지도 않는 실드를 애잔하게 치고 계십니까? 배우 유한 씨도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대마 나왔을 때 저 실드 쳤습니다. 미국에서 파티에 갔다가 간접후배 했나 보지. 졸피디도 실드 쳤어요. 잠 못 자서 먹는 졸피디는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 받았겠지. 프로포폴도 실드 쳤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랑 연예인이다 보니 아픈 시술 받을 때 좀 맞았나 보지. 근데 이건 좀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요. 내적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치는 약한 실드였습니다. 근데요, 케타민, 코카인이 언급이 되니까요, 더 이상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의 재기는 어렵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마약 중독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인간 유아인으로서는 잘못 뉘우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으로 팬심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본인들은 스스로를 잘 모르는데 무논리의 무지성이거든요. 자신이 속해온 조직에 대해서 머리가 굵으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너서클과 내가 한 몸이라 생각이 돼서 이너서클을 비판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정당하게 부모 비판을 하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로 이너서클과 내 자신이 정서적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요, 이를 해결하려는 몸부림인 거죠. 인지부조화는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팩트가 부딪힐 경우에 인간은요, 팩트를 부정하고 내 신념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부조화를 인지조화로 만들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얼마 전에 핫했던 영화 서울의 봄 다들 보셨나요? 그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을 자유대한호국단에서 고발했죠.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처분되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 심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사건을 보세요. 위대한 전두환 장군님과 자유대한호국단 일원인 나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위대한 전두환 장군님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영화로 알려지자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인지부조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팩트를 무시하고 나의 신념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의 행동을 정한 거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리학 전문 용어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너서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증 편향은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정치병, 종교병, 지역색병, 연예인 신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확증 편향 무지하게 셉니다. 또 정치나 종교에서는 이런 확증 편향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기타 여러 분야에서 누구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아이돌화 시키는 건 위험합니다.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죠. 이용해 먹기 딱 좋습니다. 자발적 똘마니 행동대장이 마음가짐이 딱 되거든요. 누군가의 팔다리로 사는 거죠. 브레인이 되어서 세상의 위너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요, 단지 똑똑한 사람이 가진 특징에 대해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시 같은 주제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